새벽 1시가 넘은 시각에 여성 손님 한 분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길래 예사롭지 않은 광경에 나도 모르게 그 손님을 한참 동안 쳐다보게 되었다. 키는 한 165, 머리는 드라이를 한 듯 나풀거렸고 노란 티에 가디건을 걸친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자였다. 여기 맥주랑 노가리 하나 주세요. 생맥으로 드릴까요? 병맥으로 드릴까요? 그냥 생맥 500cc 하나 주세요. 억지로 미소를 짓는 것으로 보이는 그녀는 뭔가 사연이 있는 듯 우울해 보였다. 저기요, 아저씨. 그녀가 급하게 나를 부르는 것이다. 네, 무슨 일이시죠? 나는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주방에서 급하게 나와 그녀에게 다가갔다. 맥주에 사례가 걸린 듯 했다. 캑캑캑캑. 아저씨 여기 휴지 좀 주세요. 호호호, 죄송해요. 살다 보니 맥주에 사례가 다 걸리네요. 그녀가 쑥스러운 듯 살짝 웃어 보였다. 아저씨 생맥 500cc 하나 더 주실래요? 여기 서비스 안주 같은 건 없나요? 엥? 보통 내기가 아니네. 진상 손님인가? 아니면 나랑 장난다 먹기 하려고 그러나. 난 강냉이를 그녀에게 주었다. 아저씨도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맥주나 한잔 하실래요? 다른 손님은 전혀 없었고 오후처럼 낯선 여자와 술 한잔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나도 생맥 500cc 한 잔을 들고 와 그 자리에 앉았다. 아가씨 실례 좀 하겠어요. 내가 자리에 앉아 그 여자는 호호 나랑 비슷한 또래 같은데 내가 아가씨처럼 보여요? 그럼 아가씨가 안 해요? 이제 34살 정도로 보이는데요. 호호호 기분이 좋아지려는데요. 그럼 더 나이가 많다고요? 이럴 수가. 그럼 아주머니 나이가 대체 어떻게 되세요? 어머, 방금까지 아가씨라 했다가 이젠 아주머니라네. 나 지금 놀리는 거죠? 아, 잘못했습니다. 사모님, 내가 장난스레 대답하니 사모님이라 하지 말고 그냥 이름 불러주실래요? 제 이름은 희정이에요, 박희정. 그녀가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호호, 우리 둘이 이렇게 앉아있으니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일행 같아 보이네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약 20여 분이 지났다. 뭐 하시는 분이시길래 이 시간에 혼술하시는 거죠? 저도 몰라요. 그냥 취하고 싶어서요. 난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고 그녀는 하소연하듯이 나에게 사연을 털어놓았다. 요즘 불경기다 보니 남편 회사가 잘 안 돌아가나 봐요. 거기다가 이번에 이사까지 했는데 좀 멀다 보니 짜증이 늘은 것 같아요. 저도 한다고 하고는 있는데 상황이 여러 가지로 힘드네요.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를 못했다. 그럼 외롭겠네요. 뭐 그렇게 외로운 건 아니고. 그녀는 얼굴을 붉힌 채 얼버무린다. 좌우지간 이렇게 이쁜 희정 씨랑 같이 맥주 한잔하니 기분이 좋으네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어둡던 그녀 얼굴이 금세 웃음으로 번졌다. 답답함을 잊기 위해 일이 무작정 나선 것인데 처음 보는 남자랑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기분이 한결 좋아졌단다. 엥? 맥주 벌써 다 마셨네. 500cc 한 잔 더 주세요. 우린 마치 오랜 친구라도 된 듯 보였다. 건배하죠. 짠. 그때부터 술 장사하는데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5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충남 천안에서 20년 넘게 격리부장으로 재직하다 2년 전 희망퇴직하고 지금의 동네로 이사와 치킨오프집을 개업하면서 살기 시작한 지는 한 1년이 조금 넘었답니다. 쫓겨나듯 짐을 싸던 눈물의 희망퇴직은 옛말이 됐다. 오히려 희망퇴직을 해달라고 요청하며 일찌감치 인생 2막을 준비하려는 회사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수억 원의 목돈을 한꺼번에 손에 쥘 수 있는 기회가 희망퇴직 외에는 흔치 않기 때문이죠. 그동안 날뜰살뜰 모아두었던 돈과 기존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퇴직금까지 싹싹 긁어 모아 2층 상가주택을 매입해서 1층에서 치킨호프집을 운영하고 2층은 살림집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방에 한 사람, 홀에 한 사람을 두고 저는 카운터에서 배달 주문과 계산을 보면서 손님이 많을 땐 서빙을 도와 주기도 하며 가게를 운영합니다. 가게 위치가 번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에 있다 보니 홀 손님 비중보단 배달이 훨씬 많았고 하루에 몇 티 만드는 홀 손님도 대부분이 동네 사람들이었죠. 가게를 시작하고 3개월 정도 지나서였어요. 아주머니 3명이 와서 치맥을 주문했는데 어찌나 떠들면서 죽치고 앉아 술을 마셔대는지 새벽 1시가 넘어가는데도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속으로 으이그 쟤네들은 집구석에 신랑도 없는 과부들인가. 당신네 남편들이 불쌍하다 불쌍해 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이 여편네들이 사나흘을 연달아 오더라고요. 하루는 사장님 일로 좀 와보세요
하고 카운터에 앉아있는 저를 부르더라고요. 난 또 음식에 뭐가 문제라도 있나 하고 조마조마 마음을 졸이며 그 테이블에 갔지요. 그랬더니 아주머니 한 분이 아니 사장님은 우리가 이렇게 몇 날 며칠을 연이어서 오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와서 서비스 안주를 하나 준다거나 고맙다고 술 한 잔 권하는 게 없습니까? 하더라고요. 서로 기분 나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한테 관심 받고 싶어 하는구나. 저도 그 상황이 기분 상하거나 싫지가 않더군요. 아이고, 그러셔서 우리 손님들이 뿔이 나신 거구나. 미처 거기까진 생각을 못해서 죄송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하여 그녀들과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장님, 술 한 잔 받으시고 저희들도 한 잔씩 주셔요. 저를 불렀던 그 아주머니가 술잔을 제게 내밀며 맥주를 따르더라고요. 그럼 다 같이 짠할까요? 생각보다 분위기가 참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주인인 제가 손님들하고 같이 앉아 술 마시고 계속 히덕거리며 놀 순 없잖아요? 종업원들 보는 눈도 있고 서너 잔 받아먹고 그만 일어서려고 하는데 또 그 아주머니가 이러더라고요. 사장님, 우리가 사장님 영업시간 끝날 때까지 기다릴 테니 같이 한잔 하실래요? 그때 시간이 새벽 1시가 넘어가고 있었네요. 아니 아주머니들은 집구석에 신랑도 없어요? 나랑 한 잔 더 하게 되면 밤을 새워야 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집에 안 들어가도 괜찮냐고 넌지시 물어보았더니 자기들은 회사 동료들인데 2명은 돌싱이고 1명은 과부라. 서로 처지가 비슷해 친해지게 되었다며 자기들은 집에 안 들어가고 외박을 해도 옆에서 뭐라 할 사람이 없으니 제가 신경 안 써도 된다네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지더라고요. 우리 셋 다 신랑 없다고 한 게 그렇게 웃기세요?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넷이서 한바탕 웃고 나니까 자리도 한결 편해지게 되었죠. 그녀들이 한 번은 저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살면서 바람 피워본 적은 있느냐? 따로 만나는 여친은 있느냐? 등등. 그래서 이제껏 한 번도 바람 피워본 적은 없었다고 얘기를 했더니 사장님, 혹시 바람 피울 생각 있으면 저한테 꼭 연락하세요. 하면서 나랑 바람 피우고 싶다고 장난을 치는 거죠. 참나, 떡 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더니 어이가 없어서. 하지만 마냥 싫지만은 않더라고요. 어느 날은 그녀들이 일요일마다 등산 간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죠. 나이 들어 산 타는 게 건강에 좋다는 얘기는 그동안 수도 없이 들었지만 어디로 어떻게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그동안 직장 생활하느라 다른 곳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는데 이참에 그녀들을 따라 산을 함께 타고 싶다고 했더니 다들 좋아하면서 반기더라고요. 보름 뒤 둘째 주 일요일 날 아침 그녀들과 등산을 가기 위해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상큼한 새벽 공기를 맡아본 지 오래되어서인지 놀러가는 기분이 들어서인지 저희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난다는 것에 약간의 긴장도 감돌더군요. 시간 맞춰 나갔더니 대형 버스가 서 있더라고요. 아주머니들이 먼저 와서 절 반겨줬고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산대장을 소개시켜주는데 정중하게 손을 내밀며 서로 악수를 나누고 반갑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등산 처음이시라고요? 하는 산대장 물음에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인사하고 그녀들 무리에 섞여같이 앉게 됐습니다. 참석 인원이 40여 명으로 버스 안은 꽉 차 있었고 연령대는 대부분 40에서 50대였다. 2시간여를 달려 목적지 입구에 내린 회원들은 산대장을 따라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등산이 생초자이다 보니 제일 후미에 뒤처져서 산을 타는데 고맙게도 아주머니들이 저한테 발을 맞춰주면서 지칠 때마다 2명은 뒤에서 밀어주고 1명은 앞에서 끌어주면서 내 곁을 지켜주었죠. 사장님, 잠시 쉬었다 갈까요? 하고는 물도 챙겨주고 사탕이나 과일 같은 것도 챙겨주고 같이 사진도 찍고 내가 등산을 하러 왔는지 그녀들과 데이트를 하러 왔는지 착각이 들 정도였다. 점심때가 되니 각자 도시락을 챙겨와 펼쳐놓고 다 같이 먹게 되었는데 그 아주머니들이 내 것까지 챙겨왔더라고요. 한 달에 2번은 산에서 얼굴 보고 평일에 서너 번은 치킨집에서 얼굴 보니 남녀 사이에 정분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게 된 거죠. 문제는 그렇게 친해진 멤버가 남자는 1명인데 여자는 셋이라는 겁니다. 아내랑 결혼 생활한 지 벌써 20년 차. 요새 부쩍 권태가 심해진 것도 같고 각방 쓴 지는 햇수로 5년이 넘었죠. 그런데 호프집을 시작하면서부터 여성 손님들과 자꾸 썸을 타게 되네요. 제가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자꾸 저한테 사귀자는 뉘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중 몇몇과는 이미 몰래 데이트도 몇 번 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맞벌이지만 쇼윈도 부부입니다. 밖으로 잘 놀러 다니고 즐거워 보이지만 집에 들어오면 서로 말도 잘 안 하고 다투기만 했습니다. 벌써 이렇게 생활한 지 7년 가까이 되어 갔습니다. 실제 할례로 함께 거주한 부부라도 각 방에서 완전히 따로 생활해왔다면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도 나온 적이 있답니다. 무미건조한 결혼 생활이라도 가정을 지키며 계속 유지하는 게 답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인생을 찾아 새 출발하는 게 정답일까요? 요즘 고민이 참 많습니다.